네,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송영석 주임입니다. 교육을 함께 해주실 한승미 주임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팀의 한승미 주임입니다.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누리집을 통해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 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교육은 이전 배포한 체크리스트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교육인데요. 교육 목차를 살펴보시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총 6개의 단계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맹본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15개의 체크리스트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15개의 체크리스트들은 가맹본부가 각각의 가맹사업 단계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률 사항들입니다. 오늘 교육 시간에서는 6개의 단계 중 가맹사업거래 개요,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 가맹점 모집 단계, 가맹계약 체결 단계, 그리고 단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개요입니다. 오늘 살펴볼 체크리스트 항목들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왜 이를 준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사업거래는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가맹사업거래는 구조적 특성상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설계한 가맹사업구조에 가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가맹본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가맹본부는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칭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과 이후 교육에서 살펴볼 체크리스트들이 바로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법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각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본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본부가 맞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의 요건들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입니다. 영업표지란 쉽게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또는 상호명으로 예를 들어 땡땡치킨, 땡땡피자와 같이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가맹사업에서 일정한 품질 기준과 함께 가맹사업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영업, 경영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 또는 통제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앞서 말씀드린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가맹사업거래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해당한다면 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거나 또는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하여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 수가 5개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가맹사업 중단으로 인한 가맹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맹사업법 제9조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와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 금지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법 개정 중인 단계에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전체 가맹사업거래에 대해 적용되니 다시 한번 유의를 부탁드리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후 강의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정보공개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등 가맹을 희망하는 가맹 희망자가 창업 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정보공개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정보공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줄여서 공정위의 표준 정보공개서 양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경로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알림마당 메뉴에서 법령 및 서식자료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관련 법령 자료 메뉴로 들어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의 제목의 게시글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이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첨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파일을 확인하시면 정보공개서 작성과 관련된 상세한 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이후 교육에서 살펴볼 체크리스트들이 바로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이러한 법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서 작성에 참고할 표준 정보공개서 양식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방금 전 알아본 체크리스트 2번 항목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 2조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서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해당 기관에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화면 좌측 하단과 같이 가맹본부의 소재지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관장하는 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수행부서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상세한 등록 방식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 4,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이거나 두 번째,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추가적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도 함께 살펴보자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2항에 열거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가맹본부에서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 가맹본부를 확인하고 사전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살펴볼 체크리스트는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을 떠올렸을 때 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가맹금 또한 바로 받을 수 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과 가맹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바로 가맹본부가 앞서 살펴본 등록 완료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만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고 가맹거래소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을 때는 14일이 아닌 7일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좀 말씀드리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희망자가 개설할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개설 예정 점포와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10개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담긴 문서입니다. 이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의 사전 정보 제공 의무는 아무래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때 가맹사업법에서는 이 제공하는 방식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직접 전달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의 게시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4가지 방법에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전달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 그리고 언제 받았고 어디서 받았는지 그리고 가맹희망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가맹희망자분이 서명을 직접 자필로 하셔야 되고 가맹본부 또한 서명란에 적은 서명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을 만약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가 이를 열람한 시간이 언제 열람했는지를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이메일 같은 전자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가맹본부가 언제 보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맹희망자는 언제 확인했는지 발신과 수신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4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4번째 체크리스트는 가맹희망자의 예상 매출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만약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내용인데요. 또한 이제 가맹희망자의 미래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나 가맹점 사업자의 과거 수익 상황, 장래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이것을 확인할 때는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가맹본부가 이를 조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혹시 가맹본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또는 가맹점 수가 직접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전 살펴보았던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가 담긴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가맹 희망자에게 사전 제공해야 됩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도 조금 전 살펴봤던 정보공개서와 같이 표준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 홈페이지에서 아래 화면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표준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가맹본부가 이제 가맹점 사업자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맹 창업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제공하시는 정보를 거짓된 정보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를 크게 두 가지로 허위과장 정보와 기만적인 정보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허위과장 정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작은 사실을 크게 부풀리는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예시를 보면은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월 100만 원 이상 수익 보장과 같은 내용으로 예상 수익을 과장하거나 또는 실제 운영 중인 가맹점 숫자는 100개인데 300개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을 분석하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았던 지식재산권이나 특허 등을 마치 취득한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도 허위과장 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크게 부풀리는 정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기만적인 정보는 계약 체결에 있어 좀 중요하거나 유지에 있어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맹본부가 이를 감추고 축소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 다른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축소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일정 요건에 예를 들면 24시간 영업을 해야지만 금전적인 조건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조건에서 주는 것처럼 그 사실을 감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만약 가맹 희망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때 앞서 말씀드린 허위 과장이나 기만적인 정보가 아닌지, 그리고 제공하시는 정보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가맹점을 모집하고 본격적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가 왔는데요. 가맹 계약 체결 시 먼저 유의할 체크리스트는 첫 번째로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저희가 조금 전 살펴봤던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그리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살펴본 체크리스트와 조금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도 가맹 희망자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을 때는 14일이 아닌 7일이 적용되는데요. 저희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살펴봤고, 가맹계약서를 설명드리면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그리고 영업양도, 계약 해지 사유, 그리고 가맹금 반환 조건 등과 같은 조건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체크리스트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와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입비, 보증금 명목의 예치 가맹금을 직접 받으면 안 되고 예치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서 예치 가맹금을 살펴보면 예치 가맹금을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예치가맹금이란 가맹점 사업자 등이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가 해당되고요.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때 그 상품 대금에 대한 채무나 또는 손해배상액 지급 담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본부는 이런 예치가맹금을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직접 받는 순간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치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예치제도는 화면 하단과 같이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의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가맹본부는 가입비나 보증금 같은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지 말고 예치제도를 통해서 제3의 금융기관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 제도 외에도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보험과 같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이라는 보험을 들고 나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맹본부 쪽에 문제가 생겨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험회사가 대신해서 보상해주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전 말씀드린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교육의 마지막 체크리스트인데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체크리스트 5번과 6번과 조금 연관된 내용입니다. 가맹본부가 허위가장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을 때 이 경우 가맹금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체크리스트 5번과 6번처럼 그 각각의 항목들이 가맹사업법에 대한 준수 내용인데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위가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가맹계약서 그리고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아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되는 조항입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도 가맹금 반환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교육에서는 6개의 단계 중에서 가맹사업 거래 개요와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 그리고 가맹점 모집 단계, 가맹계약 체결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15개 체크리스트 중에 8개를 저희가 살펴봤고 나머지 7개, 2단계에 있는 7개의 체크리스트는 이후 교육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음 교육을 말씀드릴 텐데요. 다음 주 11월 19일부로 개정되는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데 저희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11월 17일 수요일 2시 실시간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정보는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접속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